베가펑크의 새틀라이트 중 하나인 샤카는 에그헤드 섬이 과거의 섬이 아닌 미래의 섬이라고 말해주었고 밀지모자 일당은 모두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샤카는 아직까지 가설이라고 말하였으며 자신들이 세운 가설을 계속하여 말해줍니다. 샤카는 일찍이 고고하게 목숨을 건 남자가 그 왕국을 비밀리에 기록했고 그것은 어느 장소에서 발견된 기계가 제조된 시기와 맞아떨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그 기계는 공백의 100년에 만들어진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샤카는 너는 어디까지 알고 있지? 기억해내기 고통스럽겠지만 22년 전 너의 고향 오하라는 버스터콜로 괴멸했다. 나는 오하라가 그 왕국의 정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버스터콜이 발동되었다고 생각한다. 공백의 100년이란 일찍이 존재했던 고도 문명의 어떤 왕국과 20개 왕국의 전쟁의 역사, 전쟁에서 승리한 20개 왕국은 그 후 세계 정부를 만들어 지금의 세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왕국의 사상을 누구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역사로부터 그 모든 것을 지워 없앴다. 라고 말하며 공백의 100년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와 대립한 왕국은 정황상 조이보이의 왕국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20개 왕국은 현 철롱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선조와 임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밀지모자 일당은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의 진실을 들어버렸기에 대부분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는 못 들은 거야, 뭘 마음대로 씨부리는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고 샤카는 아직 가설이라고 말했을 텐데 라고 말하며 나름의 위로를 건넵니다. 샤카는 하지만 니코로빈, 오하라가 만일 그 가설로 인하여 사라진 거라면 그건 정부가 이미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 게 아닌가 라고 말하며 정황상 자신이 말한 가설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빈은 당신은 어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오하라의 학자들은 귀중한 자료들을 연구한 끝에 가설을 세웠어. 당신 정도의 지위가 있다면 정부로부터 듣게 되는 거야 라고 물으며 아직은 베가펑크를 경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아니 모두 똑같다. 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한들 나 역시도 입 밖으로 꺼내면 제거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빈은 당황하며 그렇다면 어떻게 왕국에 대해 조사한 거지? 온 세상에서 긁어 모은 오하라의 문헌들은 이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샤카는 오하라의 의지는 살아있다. 몇 달이 지난 이후 나는 비밀스레 오하라로 향했다. 죽어버린 클로버 박사와 친분이 있었기에 추모라도 하려고 말이지. 그는 공백의 100년에 집착한 고고학자로 해군으로부터 체포와 탈옥을 10번이나 반복하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자가 되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에게 감명받은 고고학자들이 오하라에 모였고 오하라는 고고학의 성지가 되었다. 그리고 오하라에 도착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버스터콜로 인하여 불바다가 된 섬에 학자들은 끝까지 남아 미래에 남길 수 있는 재산을 지키고 죽었다. 무지한 병사가 본들 그 가치를 알아챌 리가 없었다. 즉 오하라의 승리다 라고 말하며 오하라의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연구한 자료를 보존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베가펑크가 입수하며 베가펑크 역시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로빈은 하그왈과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고 로빈의 어머니가 목숨을 걸어가며 너희들이 살아갈 미래를 우리들이 포기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로빈은 오하라의 문헌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베가펑크는 과거의 그날을 떠올립니다. 베가펑크가 오하라로 향한 날 어느 거인족이 오하라의 문헌을 옮기고 있었고 그 거인족의 정체는 죽은 것만 같았던 하그왈 디 사우로였습니다. 그리고 하그왈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쿠잔이 하그왈을 확실하게 죽이지 않아서이며 독자들 사이에서는 어쩌면 아오키지가 고의로 하그왈을 살려줬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오키지가 하그왈과의 대결에서만 아이스 타임 캡슐이라는 생소한 기술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오키지는 아카이누가 민간이 마저 학살하는 것을 보며 난 저 멍청이처럼 막 나가고 싶지는 않았다고 라고 말하였기에 해군의 회의감을 느낀 이후 하그왈을 살려줬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그왈은 오하라의 문헌을 엘바프로 옮겼기에 추후 밀지모자 일당의 행선지는 오하라로 추정되며 그곳에서 하그왈과 로빈이 제외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드래곤과 베가펑크의 과거 예상을 통하여 처음으로 진짜 베가펑크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베가펑크는 말 그대로 세계 최대의 머리를 가진 인물로 매우 충격적인 외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이 정도 비주얼이면 이상하다고 화내기도 민망할 정도로 쇼킹하다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의 충격적인 비주얼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베가펑크의 머리는 마치 나무처럼 생겼으며 머리 자체가 몸보다 몇 배는 긴 기이한 구조를 지녔기에 더더욱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정황상 자신의 머리를 자신의 새틀라이트들에게 공유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드래곤이 베가펑크와 같이 우스운 비주얼을 한 인물을 보고도 표정조차 없는 것을 보며 이래서 드래곤이 혁명군의 수장이 되었다고 말하며 드래곤의 냉정함과 진중함을 고평가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루피와 초파가 고대 로봇을 살펴보고 있었고 루피와 초파는 고대 로봇을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대 로봇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고 루피조차 버텨내지 못하며 날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원작에는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기에 독자들은 어쩌면 떡밥일 수도 아니면 의미가 없는 장면이라고 말하며 현재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에서 발현된 에너지는 마치 폐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기에 독자들은 어쩌면 고대 로봇이 무의식적으로 폐기를 발현한 것이며 이 장면이 고대 로봇이 강함을 증명하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피스 원작 최신화에서 고대 로봇이 다시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루피와 세턴, 키자루의 대결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게 되며 고대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루피와 키자루, 세턴이 2대1로 대치한 이후 루피가 고무고무 던 심벌즈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세턴은 루피의 여러 기술을 허용하고도 머지않아 상처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사실상 루피가 체력적인 한계가 오기 전까지 세턴을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루피가 키자루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로성 전원이 에그헤드로 향하고 있으며 별다른 변수가 없다며 오로성 전원이 에그헤드에 나타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과 거인 과학병기들이 루피를 도와 오로성을 막아설지라도 오로성의 무력이 워낙 강함을 감안하며 추가적인 지원군이 더 오지 않는다며 밀지모자 일당은 큰 위기에 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혁명군이 지원을 올 수도 있으나 드래곤과 혁명군은 카마비카 섬에서 베가펑크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기에 사실상 에그헤드로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지원을 기대해볼 수 있으며 샹크스가 엘바프에서 키드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에그헤드 섬으로 향했다면 제때에 맞춰 에그헤드 섬에 도달하며 루피를 구해주며 오로성을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샹크스조차도 오로성 한 명을 장담하기 힘든데 에그헤드에는 오로성 5인과 키자루, 루치까지 있기에 샹크스와 빨간머리 해적단이 지원을 오더라도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대 로봇은 평범한 방법으로는 작동이 불가능하며 정황상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져야만 작동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게 되었고 마침내 고대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고대 로봇이 나타나 세턴을 막아주며 루피가 에그헤드 섬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고대 로봇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며 어쩌면 조이보이가 고대 로봇을 만들어낸 이유 역시 이러한 상황을 예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루피, 징벳, 보니, 초파는 고도의 문명을 지닌 에그헤드 섬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체험하며 돌아다니고 있었고 고대 로봇에 의한 공격을 받고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후 베가펑크가 등장하였고 비로소 진짜 베가펑크와 루피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첫 등장부터 자기 혼자 넘어져 버렸고 루피는 뭐야 키네몬 같은 자식이잖아 지금 구해줄게 라고 말한 뒤 무언가에 깔려버린 베가펑크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고맙군 자네가 드래곤의 아들인가 와 있는 건 알고 있었네 잘 왔네 라고 말하며 루피를 환영해줍니다. 또한 베가펑크는 보니에게 그리고 보니냐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며 보니와도 친분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자신이 만든 과학기계를 자랑하려다가 기계가 오작동을 하며 공중으로 날아가며 살려줘 라고 말하며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베가펑크의 이미지가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에그헤드 섬에서 베가펑크와 마주하게 되었고 로빈은 샤카를 통하여 오하라의 의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빈은 오하라의 문헌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베가펑크는 과거의 그날을 떠올립니다. 베가펑크가 오하라로 향한 날 어느 거인족이 오하라의 문헌을 옮기고 있었고 그 거인족의 정체는 죽은 것만 같았던 하그왈 디 사우로였습니다. 그리고 하그왈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쿠잔이 하그왈을 확실하게 죽이지 않아서이며 독자들 사이에서는 어쩌면 아오키지가 고의로 하그왈을 살려줬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오키지가 하그왈과의 대결에서만 아이스 타임 캡슐이라는 생소한 기술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오키지는 아카이누가 민간인마저 학살하는 것을 보며 난 저 멍청이처럼 막 나가고 싶지는 않았다고 라고 말했기에 해군의 회의감을 느낀 이후 하그왈을 살려줬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그왈은 오하라의 문헌을 엘바프로 옮겼기에 추후 밀지모자 일당의 행성지는 엘바프로 추정되며 그곳에서 하그왈과 로빈이 제외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베가펑크는 하그왈이 오하라의 문헌을 옮기고 있던 것을 보고 있었고 드래곤이 나타나 오랜만이군 베가펑크 여전히 눈에 확 띄는 대가리군 한눈에 알아봤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너는 드래곤? 어째서 네 녀석이 여기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드래곤은 자신도 클로버 박사를 추모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하였고 베가펑크도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저 거인족들이 신경쓰이나 도적 같은 게 아니야 조사는 해뒀다 엘바프에서 찾아온 모양이다만 저들은 이 문헌의 가치를 알고 있다. 오하라가 목숨을 걸고 남긴 재산을 이대로 역사에서 지워지도록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또한 너희들 세계 정부가 눈치채고 파기하는 꼴이 되지 않아 다행이군. 듣고선 어이가 없었다. 네 녀석이 드디어 정부가 키우는 개가 되었다니 우리 자연군의 권유는 걷어 찾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헛소리 마라. 너희같이 가난한 군대에서 내가 뭘 하라는 거냐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알았다. 변함없이 솔직해 빠진 녀석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세계 정부의 입장에서는 오하라를 공격하는 게 불가피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드래곤이 말한 이 군대는 훗날의 혁명군이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지켜봐라 베가펑크, 내가 세상을 바꿔주겠다. 클로버의 죽음과 오하라의 의지를 헛되게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드래곤은 곧바로 이완코브 쿠마와 함께 혁명군을 창설했다고 밝혀집니다. 한편 드래곤과 베가펑크의 과거의 상을 통하여 처음으로 진짜 베가펑크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베가펑크는 말 그대로 세계 최대의 머리를 가진 인물로 매우 충격적인 외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이 정도 비주얼이면 이상하다고 화내기도 민망할 정도로 쇼킹하다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의 충격적인 비주얼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베가펑크의 머리는 마치 나무처럼 생겼으며 머리 자체가 몸보다 몇 배는 긴 기이한 구조를 지녔기에 더더욱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정황상 자신의 머리를 자신의 새틀라이트들에게 공유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가펑크의 과거의 상이 끝난 이후 베가펑크와 루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베가펑크가 모습을 드러내자 과거에 연이 있었던 본인은 베가펑크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또한 루피는 베가펑크의 거대한 머리를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베가펑크의 머리가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축소되어 있었기에 본인은 머리는 어째서 더 커다란 전구 같은 머리였잖아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의 머리가 작아진 것을 의아하게 여깁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머리가 많이 자라서 잘랐어 라고 말했고, 본인은 머리카락을 자른 것처럼 말하지마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베가펑크가 말하는 머리는 머리카락이 아닌 진짜 머리이며, 아무리 많아라도 머리 자체를 잘라버린 인물은 드물기에 독자들과 보니 루피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분명 너를 만났을 때 내 머리는 거인족에게 닿을 기세였지. 하지만 나는 사실 말이다. 뇌 열매를 먹은 두뇌 인간, 다양한 지식을 제한 없이 기억할 수 있다네. 데이터 용량에 비례해서 두뇌도 점점 비대해지지. 타고난 천재의 두뇌 무한 데이터 뱅크, 그것은 세계 최대의 두뇌로 키워 지금도 계속 거대해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베가펑크의 머리가 너무나도 거대한 이유는 베가펑크가 먹은 악마 열매 때문임과 동시에 베가펑크가 엄청난 지식을 쌓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가펑크가 자신의 능력을 설명해주자 초파는 쩐다, 의학도 강해? 라고 물었고, 베가펑크는 물론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초파는 베가펑크에게 하트를 날리며 존경심을 표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현재 베가펑크의 머리는 거대하지 않고 작은 것을 확인한 뒤 아저씨 머리 자르고 바보 됐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천재를 너무 얕보는구나 이 녀석. 이 사과는 그저 안테나다. 섬 꼭대기를 보거라. 거대한 달걀 뒤편에 펑크 레코드라 써여있지. 저것이 내 두뇌 경납고다 라고 말하며 머리가 거대해지는 지경을 넘어 이젠 아예 하나의 건물 정도의 크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펑크 레코드를 직역하면 베가펑크의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루피는 베가펑크의 머리가 아예 하나의 건물이 된 것을 보고 매우 놀라며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베가펑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안테나를 통해 연파로 이어져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 라고 말하며 펑크 레코드와 사과를 연동시켜놨기에 굳이 두뇌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베가펑크는 방금 전 너희는 베가펑크를 자칭하는 소녀를 만났지. 그것은 내 분신으로 이 섬에 6명이 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새틀라이트들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새틀라이트의 특징을 말해준 이후 각각의 이름이 샤카, 요크, 아틀라스, 릴리스, 피타고라스, 에디슨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베가펑크의 분신이 여러 개라는 말을 듣고 놀라며 아저씨 닌자야?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이를 가볍게 무시하며 말을 이어가며 각자는 내게 필요한 요소의 엑기스 파트 6명이 모여서 나 한 명 몫의 인격이지만 노동력은 6명 몫이지. 그들은 매일 한 번씩 펑크 레코드를 통하여 체험과 지식을 동기화하고 있다. 성격과 임무는 따로따로이기에 각자의 체험은 같이 있는 것이 된다 라고 말하며 마치 여러 계정을 동기화하는 것처럼 7명의 인간이 동기화되어 있으며 모두의 지식과 체험을 공유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루피와 징베는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베가펑크는 같은 도서관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내내, 예를 들면 내 두뇌를 전 세계에 있는 누구든 액세스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인류가 내 지식을 익히는 것도 가능하지. 더욱이 모든 인류가 펑크 레코드를 업데이트해가면 내 두뇌 따위를 아득히 초월한 지식의 바다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인류가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초파는 그럼 전 세계의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징배는 사상까지 공유하면 안 좋은 일도 일어나나? 라고 질문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그런 걱정을 하면 과학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 라고 말하며 과학의 발전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생각을 공유하게 되면 생겨나는 이점에 대해 말해주었고 루피와 초파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베가펑크가 과학의 발전을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는 반응을 보이자 본인은 매우 분노하며 그런 거지 베가펑크, 너는 과학을 탐구하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감정 없는 전투병기로 바꿨어 라고 말하며 곧바로 베가펑크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당황하며 보니가 쥐고 있는 검은 실패작이며 그 검을 사용하면 대량의 벌레가 몰려든다고 말합니다. 또한 징배 역시 당황하며 보니 잘 생각해라, 그놈을 죽이면 어느 정도의 자들을 적으로 돌리는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와 베가펑크와 대치하던 찰나에 대량의 벌레가 날아와 보니와 베가펑크를 습격했고 결국 보니는 벌레를 보며 겁을 먹으며 기절하였고 베가펑크는 기적적으로 보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당연해, 보니는 나를 죽이고 싶겠지 라고 말하며 보니의 아버지 쿠마를 인간 병기화시킨 자신을 보니가 원망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베가펑크는 루피에게 와노쿠니에 나타난 새로운 용에 대하여 물었고 루피는 모모노스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자신이 새롭게 탄생시킨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먹은 인물이 모모노스케임을 깨달았으며 모모노스케가 실패한 악마의 열매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피는 아, 그래서 그 녀석이 카이도우처럼 된 거구나. 아니야, 성공해서 불도 뿜고 힘도 셌어. 지금의 와노쿠니의 수호신이야. 그걸 만든 거야. 쩐다 라고 말하자 베가펑크는 혹시나 자신의 실험이 성공했을지 기대하며 루피에게 모모노스케가 변신하면 무슨 색이 되냐고 물었고 루피는 분홍색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분노하며 거봐, 대실패다 라고 말하며 자책합니다. 그렇게 이 장면을 보면 베가펑크는 완벽주의자임을 알 수 있으며 색깔이 다른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신세계의 어느 바다에서 CP0가 타고 있는 함선이 발견되었고 이들은 베가펑크를 잡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오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카크는 루치에게 그러니까 잘 들어 루치, 베가펑크는 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 녀석은 너무 천재라서 바빠.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그 녀석은 자신을 6명으로 분산시켰어 라고 말하며 왜 이리도 자칭 베가펑크가 많은지 설명해 주었고 베가펑크는 총 6개의 몸을 가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투덜대며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생각한 내가 이상한 거냐, 정말이지 피곤하구만 천재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쿠는 곧바로 자신들의 임무가 베가펑크를 지우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루치는 세계에서 제일 도움되는 남자를 지운다라. 저번 루루시아 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루치의 추측대로 루루시아 건과 베가펑크를 지우는 것이 연관이 있다면 세계정부에서 베가펑크를 제거하려는 이유가 베가펑크가 임무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을 입수했거나 임무에게 잘못을 저질러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섣부른 추측은 금지야. 당신같이 감이 좋은 사람은 더더욱 이라고 말하며 루치에게 임무와 관련 있는 루루시아 건은 잊으라는 듯이 충고합니다. 또한 카쿠 역시 정말이지 우리까지 말려들게 하지 말라고 루치 라고 말했기에 어쩌면 에그헤드 섬에서 임무와 관련된 결정적인 떡밥이 풀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루피는 거대한 로봇을 보며 그럼 이 로봇도 실패한 거야? 움직이게 해줘. 아저씨가 만든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아니,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녀석은 200년 전에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했다는 전설의 거인이다. 더욱이 만들어진 것은 900년 전이다. 목적은 알 수 없지만 다행히 에너지 부족으로 피해는 없었다고 들었다. 당시 과학자들의 소란은 상당했지. 너무나도 발전한 과학력에 어디서 나타나 무엇을 하려 했는지 모른다. 세계 정부는 완전한 폐기를 명령했지만 과학자들의 호기심은 그렇게 두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 이어져 있다. 정부도 모르는 채로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로봇은 공백의 100년으로 불리우는 900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며 과학이 호도로 발전한 고대 영국에서 제작된 로봇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조이보이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어쩌면 이 로봇이 선대 프랑키일 수도 있으며 조이보이의 동료였을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자신조차 이 로봇을 구현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과거에는 지금 세계의 상식을 바꿀 정도의 거대한 과학의 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가펑크는 루피에게 네가 이곳에 찾아온 일엔 운명을 느끼고 있다. 나를 에그헤드 섬에서 데리고 나가주겠는가? 라고 물었고 어쩌면 베가펑크가 루피의 새로운 동료가 되거나 조력자가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또한 때마침 베가펑크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이퍼폴이 등장하였고 사이퍼폴은 우선 본인을 넘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공식적으로 세계 정부의 입항을 거부한다고 말하며 세계 정부를 적대하는 발언을 하였기에 베가펑크가 루피의 편이 되는 것은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브루치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우속과 다미는 겁을 먹었고 쌍리는 이번에는 자신이 로빈을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CP0는 세계정부의 명령을 받아 베가펑크를 암살하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출발하였고 마침내 에그헤드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CP0는 루치를 필두로 섬을 수색하며 베가펑크를 찾아다닙니다. 또한 자신들이 세계정부의 편이기에 세계정부의 이름으로 베가펑크와 접촉하려 했으나 베가펑크는 CP0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에 온 것을 알고 있었기에 CP0와의 접촉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더 이상 자신들이 베가펑크를 암살하려 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베가펑크에게 에그헤드 실종 사건을 들었다면 짐작 가는 게 있겠지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러자 루치는 여기서 2개월 동안 에그헤드를 방문한 정부의 배는 단 한 척도 귀환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여전히 시치미를 떼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아무튼 물러나 주시길 이라고 말했고 루치는 본격적으로 베가펑크 사냥에 나서기 시작하며 세라핌 징배가 배를 통째로 뒤집는 것을 대비하여 두남을 통째로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기에 CP0와 베가펑크의 대결 도중 세라핌이 난입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0는 베가펑크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접촉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CP0가 에그헤드 섬의 항구에 도달하자 베가펑크와 세틀라이트들도 본격적으로 방어태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쿠마는 사보의 도움으로 성지 마리조아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무사히 혁명군의 본거지로 귀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만 그간의 후유증으로 쿠마의 몸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고 쿠마는 혁명군의 비호 아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쿠마는 발작하기 시작했고 쿠마는 어디론가 뛰어가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드래곤조차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쿠마가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자신의 딸 보니가 현재 CP0에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이후 딸을 구하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날아갔으며 이후 세턴으로부터 보니를 지켜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왕 쿠부와 드래곤은 우리 혁명군의 전쟁은 지금부터라고 멈춰 왜 그러냐 어디가냐 쿠마 라고 소리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가펑크는 루피에게 자신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말했고 루피는 아저씨를 데리고 나가 여기가 연구소잖아 라고 말하며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이렇게 지금도 넘쳐난 아이디어를 멈출 수 없다. 시간이 도움의 손이 지금도 부족할 정도로 전 세계에 무상으로 에너지가 제공되는 세계 그것이 나의 꿈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꿈이 전 세계에 무상으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잘못 알아듣는 듯한 표정을 짓자 베가펑크는 에너지를 발생하는 자원은 언제나 나라 간에 서로 빼앗는 전쟁의 대상이 되지. 사람이란 어찌나 어리석은가. 에너지는 전세계에 이렇게나 많은데 그걸 눈에 보이는 힘으로 변환할 수만 있다면 전쟁의 불씨 중 하나를 지울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루피는 여전히 흥미없어하는 표정을 지었고 결론적으로 왜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내가 추구하던 에너지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고대의 병기를 움직이던 어떤 동력과 접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심층이 점점 파고들어서 결국 역사에 너무 깊게 개입하게 된 거다. 그래서 나는 정부에 의하여 제거될 거다. 마치 오하라 같이 라고 말하며 자신이 금기의 역사에 너무 접근했기 때문에 루피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세계 정부에 의하여 제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루피와 꼭 바다로 나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민 끝에 머리도 재밌으니 상관없나 라고 말하며 황당한 이유로 베가펑크를 동료로 받아줍니다. CP0는 세계정부의 명령을 받아 베가펑크를 암살하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출발하였고 마침내 에그헤드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CP0는 루치를 필두로 섬을 수색하며 베가펑크를 찾아다닙니다. 또한 자신들이 세계정부의 편이기에 세계정부의 이름으로 베가펑크와 접촉하려 했으나 베가펑크는 CP0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에 온 것을 알고 있기에 CP0와의 접촉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더 이상 자신들이 베가펑크를 암살하려 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베가펑크에게 에그헤드 실종 사건을 들었다면 짐작 가는 게 있겠지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러자 루치는 여기서 2개월 동안 에그헤드를 방문한 정부의 배는 단
단 한 척도 귀환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여전히 시치미를 떼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아무튼 물러나 주시길 이라고 말했고, 루치는 본격적으로 베가펑크 사냥에 나서기 시작하며 세라핌 징배가 배를 통째로 뒤집는 것을 대비하여 군함을 통째로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기에 CP0와 베가펑크의 대결에 세라핌이 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신형 세라핌이 등장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베가펑크는 루피에게 자신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말했고, 루피는 아저씨를 데리고 나가 여기가 연구소잖아 라고 말하며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이렇게 지금도 넘쳐나는 아이디어를 멈출 수 없다. 시간이, 도움의 손이 지금도 부족할 정도로 전 세계에 무상으로 에너지가 제공되는 세계, 그것이 나의 꿈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꿈이 전 세계에 무상으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잘을 못 알아듣는 듯한 표정을 짓자 베가펑크는 에너지를 발생하는 자원은 언제나 나라 간에 서로 빼앗는 전쟁의 대상이 되지. 사람이란 어찌나 어리석은가. 에너지는 전 세계에 이렇게나 넘쳐나는데 그걸 눈에 보이는 힘으로 변환할 수만 있다면 전쟁의 불씨 중 하나를 지울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루피는 여전히 흥미없어하는 표정을 지었고, 결론적으로 왜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내가 추구하던 에너지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고대의 병기를 움직이던 어떤 동력과 접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심층이 점점 파고들어서 결국 역사에 너무 깊게 개입하게 된 거다. 그래서 나는 정부에 의하여 제거될 거다. 마치 오하라 같이 라고 말하며 자신이 금기의 역사에 너무 접근했기 때문에 루피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세계 정부에 의하여 제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루피와 꼭 바다로 나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민 끝에 뭐 머리도 재밌으니 상관없나? 라고 말하며 황당한 이유로 베가펑크를 동료로 받아줍니다. CP0는 베가펑크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접촉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CP0가 에그헤드 섬의 항구에 도달하자 베가펑크와 세틀라이트들도 본격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샤카는 세라핌, 행콕, 미호크, 징배를 출격시켰고 모든 지휘권을 센토마루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마치 카이도우같이 생긴 우주괴수들도 활용하여 CP0를 총공격하였으나 CP0는 여유롭게 베가펑크의 총공격을 막아냅니다. 물론 아직 최고 전력으로 추정되는 세라핌이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세가 오른 카쿠는 곧바로 베가펑크가 대피한 상부층으로 향하였으나 베가펑크가 설치한 함정에 그대로 당하였고 카쿠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 아틀라스가 분노하며 누가 에그헤드 섬에서 난동을 피우는 거야 라고 말하며 로브루치에게 다가갔으나 루치는 곧바로 유광권을 사용하여 아틀라스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아직 숨은 붙어있군 이라고 말하며 아틀라스가 살아있기는 하다고 말합니다. 로브루치는 세계정부의 명령을 받고 금단의 역사를 너무나도 깊게 조사하며 세계 최악의 범죄 집단 혁명군과 내통하고 있는 베가펑크를 암살하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였고 에그헤드 섬에 도달하자마자 베가펑크와 세틀라이트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치는 유광권을 사용하여 베가펑크의 세틀라이트 중 하나인 아틀라스를 원콤 내버렸고 이를 목격한 루피는 당황하며 어째서 네 녀석이 여기 있는 거야 비둘기 자식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치는 이곳은 정부의 섬이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그러네 이상한 건 우리 쪽이지 라고 말하며 루치의 말에 납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초파는 루피에게 굳이 루치와 싸우지 말고 도망가자고 제안했으나 루피는 차마 자신에게 밥을 준 은인 아틀라스를 공격한 루치를 보고 넘어갈 수 없었기에 도망치지 않고 루치와 대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쿠는 루치에게 지긋지긋한 밀짚모자 일당 아닌가. 하지만 건들면 안 될 루치, 밀짚모자가 사왕이 된 이상 상부의 허가 없이 싸울 순 없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제 아무리 사이퍼폴이라 할지라도 사왕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정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싸우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끼어들지 마라 내 문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루피를 공격하는 것은 개인적인 원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징배와 보니를 대피시킨 이후 우린 이 녀석한테 밥을 대접받았다고 라고 말한 뒤 루치와 싸울 준비를 마칩니다. 루치가 아틀라스를 초살낸 이후 루피는 진공 로켓을 사용하여 상부층으로 가려던 찰나에 루치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루치를 보고 당황하며 비둘기 자식이라고 소리쳤고 루치는 밀짚모자 라고 말하며 냉정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현재 대립하는 상태이며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이기에 조만간 반드시 충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루치가 초살낸 아틀라스가 루피에게 밥을 준 밥은인이기에 단순한 루피라도 밥은인이 당한 것은 못 참기에 로브루치를 공격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또한 루치는 과거보다 강해진 상태이며 자신에게 굴욕을 준 루피에게 리벤지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거에
과거에는 두 캐릭터의 실력 차이가 거의 없었기에 어느 정도 대등한 싸움이 성립되었으나 루피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과 폐양색 패기, 무장색 패기, 견문색 패기의 각성을 이뤄내며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를 잡아낸 이후에는 두 캐릭터의 실력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벌어졌기에 과거처럼 제대로 된 승부가 성립되지조차 않고 루피가 루치를 제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